네, 진사로입니다. 45회 한능검 중급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군사조직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선조 때 처음 설치된 군사조직이고 척혜강의 기호신서를 참고하여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자, 대부분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상비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고 돼 있죠. 바로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 임진왜란 중에 창설이 됐어요. 설치가 됐습니다. 임진왜란이 이제 1592년, 1593년 요때 이제 집중적인 전투가 있었다가 이제 1597년 정유재란이 있을 때까지 좀 소강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뭐 명나라랑 일본이 서로 이제 뭐 이렇게 협정도 시도해 보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 중간에 훈련도감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이후에 이제 인조 시기로 가면은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요게 이제 인조 시기에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숙종 시기로 가게 되면 금위형이 만들어지면서 오군영 체제가 완성이 돼요. 오군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위 체계였고 진관 체제였는데, 이게 이제 그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직업군인 성격을 가진 오군영 체제로 이렇게 개편이 되게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금위형이 그래서 숙종 시기에 설치된 그 오군영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수도 방어를 위한 군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별기군의 경우에는 신식군대라고 부르죠. 개항 시기의 신식군대, 개항기에 만들어졌던 통리 기무화문이 이제 설립되면서 거기서 추진했던 개화 정책 중 하나로 별기군의 창설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용영은 정조 때 설치된 국왕의 친위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위대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을미기역대 만들어졌는데, 을미기역대 설치가 됐고, 이제 나중에 대한제국 시기가 되면 거기 이제 지방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가겠습니다.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죽은 남편과 이 갓난아이도 세금을 내라고 하다니 우리는 어찌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논의를 잘 들었다. 양역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가를 시행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1개월당 쌀 2두를 부과하는 결작의 추가로 생겼다. 우리 지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군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요 가는 그래서 균역법입니다. 1년에 이제 2필씩 내던 군포, 그러니까 군에 가지 않는 대신에 내야 했던 옷감의 양을 이제 1년에 한 필로 줄이는 이런 세금 제도가 균역법이었죠. 그래서 이게 그 세금을 줄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족한 세수를 어디선가 메워야 돼요. 그게 바로 이 결작과 관련이 되죠. 결작이나 선무, 군관포의 징수, 그 다음에 어장세, 염세, 선박세 같은 이런 세금을 이제 국가 재정으로 기속했는데, 이게 균역법에 의한 세수를 보완하는 대책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군포 납부액을 한 필로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2필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로 줄였다라는 얘기죠. 자, 전지와 시지를 품계에 따라 지급하였다. 이건 이제 전시과 제도.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죠. 그 다음에 전세를 토지 1개월당 4에서 6두로 고정하였다. 요거는 영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인조시대에 시행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계 아문을 설치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요거는 이제 광무개혁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다. 이게 이제 공법 중에서 그 전분 6등법. 이게 이제 세종 때입니다. 세종대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3번 가겠습니다. 밑줄 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은? 자, 소식 들었나? 진주 농민들이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악을 견디다 못해 관할을 습격했다고 하더군. 소식이 듣구먼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봉기가 일어나고 있다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주 지역 필두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봉기, 경산 우병사 백낙신의 탐악을 견디지 못해서 일어난 봉기. 자, 요거는 임술 농민 봉기죠.
이게 철종식인데 철종보다 중요한 거는 세도정치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이제 그게 원인이 돼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정의 문란. 그래서 임술롱민 봉기를 조사하러 간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에 의하여 삼정 이정청이 만들어지게 됐다. 까지는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이게 임술롱민 봉기의 정부 대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시기는 세도정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기능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집강소를 두었다 관련된 거는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소격서를 폐지해왔다. 이거랑 관련된 거는 이제 그 관련된 분의 이름은 조광조. 이게 이제 중종 시기에 이 조광조께서 추진한 그 개혁 정책 중 하나였죠. 그 소격서 폐지, 현령과 시행, 그 다음에 위헌 삭제. 그래서 기묘사화. 이렇게 해가지고 조광조가 결국은 이제 제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이거 고려 말기인데, 요거는 이제 그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이때 이제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하고 신진사대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지제도 과전법을 시행해가지고 당시 권문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민 변종 도감을 운영하였다. 요거는 공민왕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전민 변종 도감의 총책임을 맡았던 분은 신돈이에요. 신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갈게요. 밑줄 근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은 김정호가 제작한 이 지도의 일부분으로 그는 이 지도의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여 거리를 알 수 있게 했고 역참, 봉수 등 주요 시설물을 기호로 표기했다. 자, 김정호가 제작했다는 데서부터 이 지도는 바로 대동여지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이거랑 관련된 거는 그 선지에서 답을 찾자면 이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제작이 돼서 이걸 그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게끔 만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22개인데, 그래서 이제 정답이 2번입니다. 22첩의 목판본으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게 대동여지도에 대한 옳은 설명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볼게요. 자, 최초로 백리척이 적용되었다. 요거는 그 동국지도. 역시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는데, 정상기라는 분이 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아니에요. 이제 지도 종류 중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천이나 인물, 풍속 등이 담겨져 있다. 요거는 동국여지승남이네요. 동국여지승남.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라는 거. 요거는 이름이 좀 긴데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게 이제 태종 때 만들어졌어요. 이방원 시기. 자, 근데 사실 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이제 정확성보다는 주로 그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많이 반영된 관념적인 지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보시면 중국하고 우리 조선 땅은 크게 만들어져 있고, 저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더 작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넓이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지도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조선 후기에 요거는 고려만국전도랑 많이 비교가 돼요. 이 고려만국전도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좀 지금 우리가 아는 세계 지도랑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그 반영이 되어 있는 지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25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만상이 이제 의주지역, 책문 후시에서 대청무역에 종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개성지역의 송상입니다. 가. 그 다음에 동래. 이게 이제 지금 부산 지역이죠. 내상. 동래라서 내상이에요. 외관을 통해 일본에 인삼을 수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선 후기의 거상, 큰 규모의 상인들, 이제 만상, 송상, 내상, 그 중에서 특히 송상에 대한 활동을 찾아라는 건데, 이 송상은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이 만상과 내상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송산과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그 개성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다가도 일종의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송방을 두었었다라는 게 있어요. 전국 각지에 송방을 두었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상은 여러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다라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되겠죠. 자, 제물포에 세창 양행을 세웠다. 이거는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솔직히 낮습니다. 이게 1880년대인데 이 독일의 마이어 상사에서 이제 설립했다고 보면 돼요. 황국중앙총상회 설립을 주도한 거는 이제 시전 상인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항장 10리 이내에서만 상거래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일본 지역의 상인이에요. 일본 상인.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때는 개항장 10리까지로 상행위가 이제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조총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되면 그 송나라 상인들은 내지무역까지 가능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이곳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첨성사로 가의 위필을 모신 사당인데, 특히나 이분은 성호사설, 과구록 등을 저술하였고 안정복을 비롯한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성호사설에서 이분을 알아내야 됩니다. 이익이에요. 성호 이익 선생입니다. 이제 요 이익 선생에 대해서는 이제 성호사설 써 있으니까 이건 안 쓸게요. 그 외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실학자 중에서도 중농학파로서 이제 중농학파 분들은 왜 토지의 분배,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 이론들을 만드셨는데 요 이익 선생의 경우에는 한전론, 영업전이라는 걸 설치해서 그 땅은 매매를 못하게 만들고 이제 절반 정도는 그렇게 영업전으로 매매를 못하게 만들고 나머지 절반은 매매가 가능하도록 만들자,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은 그 거래한 땅을 사들인 사람은 또 그 중에 절반이 영업전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가 분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전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성호사설에서 이제 그 지금으로 따지면 병폐나 폐단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6가지를 좀이라고 규정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좀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영업전 매매를 금지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사상의학을 정립하였다. 요거는 그 이재마라는 분이에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그 4개 나눈 사상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중기와 배다리를 설계하였다. 이거는 정약용이죠. 이제 거중기는 수원 화성의 건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무거운 물건을 이제 좀 손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기구, 그리고 이 배다리는 정조가 이제 한강을 건널 때 그 배로 다리를 만들어서 좀 건너가기 쉽게끔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규장각 검소관으로 등용되신 분은 유득공, 그 다음에 박제가,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요 유득공 선생은 발해고를 지으셨고, 요 박제가는 북학의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죠. 자, 북한산 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는 이 북한산 비의 진흥왕 순수비 고증, 그리고 2가지가 더 있는 게 추사체, 독특한 이분만의 글씨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안도라는 그림,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7번 갈게요.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배론 성지, 충북 제천에 소재한 성지래요. 조선 정부의 탄압을 피해 숨어 들어온 가신자들이 화전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했고, 신유박해 당시 황사영은 이곳으로 피신하여 서양의 도움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우리는 이걸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나중에 발각돼가지고 이 황사형 완전히 이제 처형됩니다. 이제 신유박해 때 그 주로 정약용과 관련이 되는 그 집안, 이제 남인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약용 집안이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완전히 이제 몰락하게 되는 이런 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강진, 정약전 선생은 흑산도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정약용 선생은 그쪽 유배 가가지고 많은 책들을 쓰셨죠. 뭐 흠음신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이런 책들 쓰셨고, 정약전 선생의 경우에도 흑산도에서 자산어보 같은 이런 책을 쓰셨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 나온 종교는 천주교예요. 자, 천주교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 천주교가 처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학문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서학이었습니다. 서학. 이제 반면에 천도교, 요거는 이제 동학, 처음엔 동학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 이제 이 천주교 관련해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조프스호 통상조약. 이게 1886년에 맺어진 프랑스와의 조약인데, 여기서부터 포교가 허용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금지였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조프스호 통상조약에서 포교가 허용이 됐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의민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의민단은 만주에 세웠던 그 항일 무장 조직입니다. 천주교에서 세운 항일 무장 조직이에요. 요게 천주교 관련된 키워드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지로 만세보를 발간하였다. 요게 이제 천도교, 동학이에요.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예언했다. 불교. 자, 근데 뭐 이 예언 사상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뭐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 시대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고구려의 궁예가 내가 미륵이다, 이렇게 이제 미륵불을 자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했던 겁니다. 근데 처음 궁예가 나왔을 때 이제 후고구려를 세울 때까지의 그 활동은 정말로 미륵불이 헌신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백성들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펼쳤어요. 그랬다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조금은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신하들을 죽이고 부인 죽이고 아들 죽이고 이러면서 이제 왕건에게 이제 왕위를 빼앗기는 이런 일로 이어졌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도교입니다.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높인 종교는 대종교예요. 이 대종교 관련해서는 중강단, 이것도 역시 만주 지역의 무장투쟁 조직, 그 다음에 북로 군정서, 이 중강단이 발전해서 이제 군대화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갈게요.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속보 공노비 혁파 결정 해가지고 내수사 및 궁방중앙 관서의 노비안을 소각하여 공노비 6만여 명을 양민으로 삼으라는 전하의 명이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순조입니다. 순조 시기의 공노비 해방. 이제 정조 때부터 이 공노비 해방 정책을 이제 정조가 추진을 했어요. 근데 이 정조 왕께서 이제 너무 일찍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순조가 나이 어린 상태에서 즉위를 했고, 이제 그 정조의 그 정책을 계승한 것 중에 공노비 해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5번 마가 되는 거예요. 순조 즉위 이후 임술농민 봉기는 철종 때이기 때문에 그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바로 29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작품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조선 후기 풍속화가 혜원 신윤복이라는 분입니다. 도화서의 화원으로도 활동하셨고, 이제 김홍도의 제자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혜원 신윤복 이 화백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선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은 특히나 그 색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색감이 이제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은 그 여성들을 많이 묘사했어요.
요 신윤복 화백 하면은 여성들의 특히 몸, 이런 걸 많이 묘사했습니다. 여성 묘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남녀 간의 그 사랑, 이런 것도 많이 표현했던 화가이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요 4번에 나와 있는 월화 정인입니다. 이게 신윤복 화백의 작품이에요. 이제 달 아래에서 사랑을 나누는 남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이 말씀 월화정인에서 드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이게 달이 보면 이제 보통 달 모양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달이 초승달, 금음달은 주로 이렇게 그 오른쪽 부분이 비어 있거나 왼쪽 부분이 비어 있는 이런 모양으로 많이 나와요. 이게 초승달, 얘가 금음달, 아마 이럴 겁니다. 근데 이 달의 모양이 지금 이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월식이 있었던 때, 그러니까는 태양이 달을 가리면서 달의 모양이 찌그러지는 이런 월식이 있었던 때의 달을 묘사해 놨던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월화정인을 보면서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닐까 싶네요. 어쨌거나 이 월화정인은 신윤복 화백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간의 경우는 이건 김홍도 화백의 대표적 작품 중 하나예요. 뭐 서당도 있고 씨름도 있고 막 이런데, 이 대장간도 김홍도 화백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홍도 화백께서는 주로 생활 밀착형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 서당, 씨름, 이런 이제 뭐 양반 서민 할 거 없이 이렇게 이제 활동적인 작품을 많이 그리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 금강전도, 요거는 이제 겸재정선의 대표작 중 하나죠. 진경산수화 중 하나로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를 대표작으로 꼽습니다. 이게 이제 금강전도, 인왕제색도도 그림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고사관수도는 그 강희안이라는 분께서 이제 그리셨는데, 강희안 이분이 그리셨는데 조선 전기입니다. 다른 건 조선 후기고요. 이 몽유도원도도 조선 전기인데, 이거는 안견이라는 분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 안평대군이 세종대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 문종 이식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어요. 이 몽유도원도의 특징은 이제 이 왼쪽 부분은 현실 세계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신선들이 사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번 갈게요. 밑줄 그은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이것은 조선의 사절단이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서 배로 이동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 사절단은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19세기 초까지 일본에 파견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요 사절단은 이제 통신사, 이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조선통신사라고 보면 돼요. 이제 수신사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신사는 개항 이후에 일본으로 간 외교사절단이고, 그 전에 에도막부의 요청에 의해서 갔던 사절단은 통신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통신사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 이게 좀 어렵다기보단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4번이 정답인데, 시문이나 서화 등을 통해 문화교류를 하였다. 이게 이제 뭐 사절단이라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제 문화교류를 주로 했다라는 게 조선통신사의 키워드 중 하나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좀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요 통신사가 한번 일본에 가면은 요 일본의 문인들이 통신사 사절단을 이제 막 되게 크게 맞이하면서 글 하나만 써주십시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문인들 입장에서는 그 조선 문인 학자들이 쓴 글을 굉장히 갖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조선 문인들이 글을 굉장히 잘 썼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이것도 사실 일본 문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국뽕 막 이럴 것까지는 아닌 게, 일본의 이때 지배 세력은 어디까지나 무인들이었습니다. 일본은 무신 정권이었어요. 계속 이 막부가 무인들의 천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의 문인들은 이제 정치적인 주류 세력은 사실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부의 요청으로 통신사가 갔다, 뭐 이 정도고, 대신에 요 외에 또 하나 등장할 수 있는 키워드가, 이 조선통신사의 기록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어요.
뭐 이제 그 외교장각의 의궤나 그다음에 그 5.18 민주화 운동의 기록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조선통신사의 기록들이 이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요게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지사, 정조사, 성절사 등이 있었다. 요거는 그 명나라 및 청나라로 갔던 정기사절이에요. 뭐 황제나 황후의 생일,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날이나 동지 요럴 때를 기념해서 갔던 그런 사절단들을 말합니다. 삼절사라고 보통 묶어서 불러요. 다녀온 후 기록을 연행록으로 남겼다. 요거는 연행사인데 청나라. 이게 이제 그 정조 시기 때쯤 이렇게 갔다 온 사절단이에요. 뭐 여기에 뭐 박지원 이런 분도 가셨고, 그 다음에 박제가 같이 갔다 오셨죠. 북학에 있으시고 이랬습니다. 해국 도지 영환 지략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이거는 한 분의 이름을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네요. 오경석이라는 분인데, 이 분은 초기 개화사상가입니다. 초기 개화사상가. 대표적으로 초기 개화사상가로 박규수, 오경석 두 분을 꼽는데, 특히 오경석 학자의 경우에는 해국도지나 영환지략을 국내에 소개했고, 나중에 신미양요 때가 되면 개화사상가잖아요. 미국과 교역을 맺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기기국에서 무기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요거는 개항 이후에 갔던 영선사입니다. 청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기창이 설립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3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